아, 누구는 잘 본다는데 내가 가보니까 하나도 못 맞췄더라.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깎아내리거든.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명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나 그런 걸 쭉 물어보잖아. 그러면 아는 하나도 없어. 머릿속에 이게 딱 하나만 있어요. 무조건 100% 다 맞춰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 100%? 과학적으로도 세상에 100%라는 게 없단 말이야. 아닌가? 맞잖아. 과학으로 이따가 100%다 밝혀낸 게 있나? 없단 말이에요. 절대는. 그냥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것까지만 증명을 했다는 것 뿐이지 100%라고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웃긴 사람, 그게 좀 약간 또 웃긴 게 약간 소인배적인 기질인데, 예를 들어서 한 7개 정도 맞췄어. 그러면 되게 잘 맞춘 거거든. 근데 8번째 틀리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해, 이게. 얼마나 유치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 진짜 이 명리를 통해, 역학을 통해 상담을 하겠다는 사람은, 프로가 되겠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학문이 뭐 하는 건지를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학문이고, 이 학문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이게 내가 소질이 있다고 하니까 돈 좀 되겠다. 뭔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거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장구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그게 뭐 장사가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장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근데 프리랜서 쓰는데 돈 벌고 싶은데 그게 저는 먼저 근본된 이유가 아니에요. 제 그 8차정석 성내에도 나와있듯이 하도 음악하다가 뭐 데뷔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잖아요. 뭔가 법칙이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객관적으로 누가 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저는 또 그게 다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사람들 말만 그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도 각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분석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인정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객관화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런 명리에 뒤끌렸어. 왜냐면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원래 자연적으로 내가 태어난 그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 그대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제대로 분석할 줄 알면 나라는 사람에서 객관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리를 시작한 거예요. 명리를 시작하고 근데 마침 나는 원래 선생이나 뭐 강단에서나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 또 소질이 있는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누구 상담해줘야지, 누구한테 강의를 해야지 이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선생님 찾아가지고 사주 감명을 태어나서 처음을 딱 바라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소질이 있고 충분히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한 번쯤 빛을 볼 때가 있으니까 작곡하고 이런 거 괜찮다. 근데 제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것도 괜찮지만 굳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리학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강단에 서서 제자들이 키우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업을 삼는 게 가장 본인에게는 어울릴 만한 직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맞았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안 믿었어. 그게 10몇 년이었거든. 11년이었나? 경인년이었어. 경인년이었는데 얼마 안 됐죠. 한 몇 년 됐나? 한 3년 됐나? 그죠? 2010년이니까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됐어요. 나는 근데 그때 진짜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싫어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남 가르치는 직업이었거든요. 왜냐면 본받을 게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래서 나는 남 가르치는 사람 되게 싫었어요. 진짜. 선생님도 뭐 마찬가지지만 진짜 중호할 만큼 싫었어요. 진짜 자기는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순에다가 학교 다닐 때 성경에서 저 과목이 너무 좋다고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니까.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그냥 좋은 거고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 과목 선생님이 좋아서 그걸 전공으로 갔다 이게 전 지금도 놀라우니
그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근데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월지가 있으면 이 월지가 사실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태어나는 그런 어떤 베이스이기 때문에 월지 가지고도 직업을 많이 노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랬던 애들은 나는 뭐 원래 식신인생리 하는 사람인데 근데 원래 식상생리를 한다는 건 인상하고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인상하고 재성은 대립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간지가 불통한다. 앞전에 말씀드린 제가 간집에 관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울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5화라는 인성의 5월부터 인성의 정의를 붙였다고.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나는 얘를 사용하기가 싫은데 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주 원국에서 가장 크게 내 어떤 그죠? 저도 그러네요. 그렇죠. 저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월지의 실상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결국은 자꾸 이렇게 그런 어떤 상담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인성이 좋은 영신이라서 안 쓰고 싶은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그 수북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조우는 온도를 맞춰주는 그 신이기 때문에 그게 파급 당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 효과가 없고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안은 해야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 때 이러지만 뭐 파급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단정 지어버려요. 아 파급 당했으니까 나쁜 거니까 못 쓰는 용신이다. 그래놓고 내가 아닙니다. 온도를 맞춰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막 헷갈려요. 아, 그럼 쓰라는 거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일반 사람들이 명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있잖아요. 형이 이상학적인 이런 있잖아요. 섭리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개념에 막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게시판에서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간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풍원식 간법이에요. 본 적 있어요? 채풍원식 간법이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채풍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방탕했어요.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류훈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비범망을 오직 그 사람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시류를 보니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류훈장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 보면 눈이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되게.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런 사람을 뭐 그렇게 점 집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류훈장이 앞으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채풍원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싫다고 했어요.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막 예언을 하니까 그럼 가산을 다 맡기고 날 밀 수 있겠냐 그러니까 좋다. 다 맡길게. 가산 다 맡겼어. 재산 다 맡기고 근데 어느 날 채풍이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류훈장은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걸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임진왜란이 벌어져가지고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이제 전국이 초토화된 거죠. 초토화됐는데 그래서 그 뭐 채풍은 죽었으니까 상여를 메고 이제 그 장례를 치러줘야 되니까 그냥 그 산에 가서 쫄쫄 따라가지고 이제 그래도 무상을 이렇게 했는데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채풍원이 산 위에 올라와가지고 빨리 오라 그러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채풍원신 간법을 삽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틀렸다고 얘기해놓고 언제는 틀립니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또 맞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 또 맞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채풍하는 사람이 유불선 중에 무슨 어떤 법술을 이제 익혔냐면 선도를 익힌다. 선도. 신명선자의 선도. 인선의 소리. 선도. 이게 바로 율불선 중에 선에 대한 법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선행에 대한 어떤 그런 관법, 관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저거. 언제는 이랬다, 언제는 저랬다. 근데 그걸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가려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랑 이제 앞으로 인연이 오래되어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성향을 가지는지 제 명식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실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먼저 이렇게 운이 안 왔을 때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돈 만나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냥 묵묵하게 산처럼 산이 그렇잖아요. 지가 뭐 나서서 사람 찾나요? 지가 묵묵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덥다면서 산도 오고 그죠? 시원하니까 계곡에 놀러도 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생기는 거지. 산이 먼저 사람들이 찾아가진 않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명리학이라는 건 운명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운명이나 명리라는 어떤 정해져 있다. 정명론을 바탕을 두고 출발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불신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전체적인 틀이 정해져 있다는 이걸 부정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운명학이 아니에요. 그냥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이연령 비연일 뿐이지 이 큰 틀을 대전제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하는 게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소용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게 생겨요. 막 자기 스스로가 막 이런 괴리감 같은 게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고 어떤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싶든 뭐가 되고 싶든 그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게 사람이 되었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됐든 내가 결혼한 남편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학문이든 분야든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장구할 수 없다. 절대 장구할 수 없다. 그건 제 기본적인 모티브. 정의를 서술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정을 하고 운명이라는 게 있고 운명이라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인정이 되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찾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오화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을목이에요. 그러면 목세만 하니까 같은 말만 마이너스니까 식신이 되잖아. 그러면 내 이 식신이라는 글자는 이 육신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는 글자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목이에요. 여기에 무슨 임수가 있어. 여기에 정화가 있어. 그러면 이 월간이라는 식신은 또 뭘 하는지 알아요. 뭘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작용을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정인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상하고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뭘 의미를 하고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막 하다 보면 세운을 이렇게 행운법을 보다 보면 행운을 연산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사라질 때 왜 얘가 뭐 때문에 사라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생겨요. 이건 이 사주 원국에서 패턴에서 생기는 그런 모든 현상은 자기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말년 노인이든 상관없어. 다 이런 거야.